조기현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의 주변 인사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 이런 말씀 예상했다. 물론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얘기는 없었지만 가족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면전에서 꺼냈단 말이죠. 일단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대통령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예. 이 실제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듣고 마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비공개 회담에서 특히 이게 가장 불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부분이라도 좀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면 향후 어떤 대화의 여지 같은 게 남을 텐데 오늘 배석한 민주당 측 대변인이나 정책위의장 등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실망하고 상황인식이 아니하고 국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종종 만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향후 만남을 통해서 오늘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여지를 두는 발언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회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몇 개 의제를 던져서 문제화하기는 했지만 예.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해서 이게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의대 정원 문제 등 원론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 그것 역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민주당에 어떤 도울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 원론적 입장에 대한 합의만 있었을 뿐이지 뭘 어떻게 해결할지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할지에 대한 예.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총선 민심을 전달했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예. 오늘 회동이 향후 국정 운영을 바뀔 수 있는 기대를 국민에게 드리거나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실과 또 정부 여당과의 협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기에는 많이 부족했고 이후에도 어떤 그런 기대를 만들기에도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오늘 민주당 이 배석한 분들의 브리핑에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종종 만나기로 했고 이후에 날짜를 특정하고 정례화하기까지는 확언하지는 않았지만 0과 10,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간극을 그 정도로 봤을 때 한 5 정도, 0에서 5 정도는 일단 첫 만남 그리고 애초부터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이유가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망 우려를 표하긴 했어도 그 앞으로의 전개될 과정들에 대해서는 역시 대통령실과 민주당 목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또 상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 여지를 이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은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고 아마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나 배석자들도 대통령께서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 그거에는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만나자는 얘기를 향후에 어떻게 구체화할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의 첫 장을 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게 민주당 얘기고 민주당 브리핑에 따르면 비공개 그러니까 카메라가 빠졌을 때 대통령이 한 대략 85, 이재명 대표가 15 정도 얘기했다. 만약에 숫자를 다 헤아린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85대 15 정도로 윤 대통령이 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비공개 회담 얘기. 다만 평행선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우리가 가운데 입장에서 봤을 때 수학이라면 수학인 게 지금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가 바로 의대 증원 문제.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료 대란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의료계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한 발 뺀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이 대표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게 이도훈 수석의 브리핑이었거든요. 네, 아까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공감을 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총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떠한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에만 좀 맡겨놓는 듯한 한 걸음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의대 증원의 문제는 결국에는 여야 없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말 여야 지지하는 분들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증원을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오늘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있어서 오늘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이 이제 브리핑한 내용은 의료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의대 증원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식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공유했다라는 건데 성춘 부의장님 좀 내막을 들어가 보면 이런 거겠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왜 민주당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적극적이 않냐 불만이 지금까지 꽤 많았고 민주당 관계자 말을 인용했으면 이거는 정부 여당이 알아서 할 문제고 함께 수습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라는 건 일단 모든 의제를 다 던졌기 때문에 의대 증원도 이재명 대표로서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던질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중재안으로서 한 500명 규모의 증원을 한번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정부가 지금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구나. 민주당이 사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증원 규모를 조금 그 의사협회 쪽 아니면 의사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제공함으로써 중재를 이끌어 보려고 했던 건데 정부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상 추가적인 반응을 못 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야당도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지금 왜냐면 그 의정 갈등에 있어서 의사협회가 지금 뭐 차관은 아예 그 협의 테이블에서 빼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인간적 관계가 많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협의가 힘든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민주당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 동의를 해준다면 들어가서 의사 쪽을 설득하는 걸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렛대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 거대 야당이 이 증원 문제에 다 동의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의사 측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 정도의 협의안이 나왔다면 정부가 야당도 함께하는 민주당도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증원 규모를 민주당이 좀 제안한 것처럼 조금 줄이는 이야기를 한다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의정 갈등 문제도 조금 더 풀어가는 쪽으로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의제를 이재명 대표가 던졌고 뭐 경청을 했다.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그런데 가장 그나마 약간의 간극이 좁혀진 건 바로 저 부분. 민주당도 용산 대통령실도 의료 개혁 관련해서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게 가장 평행선 중에서 간극이 좁지 않나. 바로 그런 정도의 이해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죠. 전 국민 25만 원 경기 부양 민생 위해서 다 주자. 긴급 민생 회복 조치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윤 대통령 고개 끄덕였고 의료개혁 얘기도 했고 고개 끄덕였다. 특히 25만 원 부분은 대통령실은 여전히 25만 원을 전 국민에 다 주면 물가 상승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25만 원대에서도 전반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얘기는 대승적으로 총론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표현을 조기현 변호사님 계속 쓰고 있거든요. 민생에 좀 지원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요.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원론적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정도에 그친 것 같아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긴급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긴급한 어떤 민생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 것 같아서 정부가 이 부분을 수용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어쨌든 당장의 어떤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그것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어떤 전향적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오늘 회동을 한 민주당의 평가인 것 같아서요. 예.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추경 논의라든가 이런 제안을 계속적으로 민주당에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대화 과정에서 대통령이 총론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면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보가 조금 몇 가지 쏟아져서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좀 들었는데 결국은 모두 발언 15분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었고 그 이후에 비공개 자리에서는 주로 윤 대통령이 말했고 대통령실이 썼던 표현 중에는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는 동의했다. 민주당은 아쉬웠다.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있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아마 내일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입장차 평행선만 쭉 잘리다가 이렇게 딱 한 번만 만나면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거는 면했고 합의문은 없다. 합의문이 없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그동안 영수회담에서 합의문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도 보면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합의였는데 그 합의가 지켜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 영수회담에서 뭔가 대통령이 해서 합의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일단 오늘의 회담의 저는 최고의 성과는 일단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거,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어떤 성과가 있는 회담이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적인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거 아까 성지훈 부의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 아마 이 의료계에게는 상당한 압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도 상당히 힘을 얻었던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고 나머지 문제는 사실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관철 계속해 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도 많이 설명을 뭐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25만 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사분기의 성장률이 1.3%입니다. 예. 근데 재정 투입 없이 1.3%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경제 자생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럴 때 재정을 투입해 버리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용해인 의원은 무슨 2번씩이나 뿌리자고 그러는데 이게 2번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26조입니다. 예. 26조를 시장에 이게 한다는 거, 예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 그때 뿌렸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온 거는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다 빚 갚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 효과 자체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아니 필요 없는 분들에게 뭐하러 돈을 주겠습니까? 실적으로 이건 앞으로 여야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오히려 더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예. 무조건 다 전 국민에게 준다? 저는 이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만날 거다. 합의문은 없다. 다만 총론적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 공감대를 나눴고 특히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면 민주당은 실망스럽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 의제로 던질 수 있는 부분, 예민한 부분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다 던진 셈이기 때문에 성친 부의장님도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양측 모두 일단은 기싸움과 뭐 삿바싸움 예를 들면 뭐 한쪽 다 누가 더 많이 잃었다 혹은 뭐 이재명 대표 면전 앞에서 모든 쓴소리를 다 들었다는 표현 말고도 비공개일 때는 또 직답을 피한 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많은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일단 2라운드를 봐야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가 승패 혹은 성패가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영수회담이 지금까지는 30년간 성과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번 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조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나 입장 변화만 조금만 있다면 추가적인 영수회담을 통해서 아까 근데 발표했을 때 이제 여당 대표도 전당대회 2달 뒤에 있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여당 대표까지 하는 3자 회동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변화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예. 과거의 영수회담과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의 대통령들은 다 일정 부분 짧게는 뭐 1년에서 길게는 뭐 3, 4년까지 여대 야소를 겪었던 대통령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무조건적인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를 이끄는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나 3자 회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무조건적으로 이끌어내야 사실상 국정 운영을 순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거부권 뭐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입법부의 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킬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까지 영수회담과 달리 물론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겠지만 지금 상황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분이 전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최악은 면한 혹은 네. 두 사람 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에서 여러 본인들이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는 서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정확히는 135분이네요. 2시간 15분. 720일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수회담. 아마 오늘 저희가 실시간으로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이동 홍보수석의 말도 들어봤고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영수회담의 결과를 느꼈는지에 대한 브리핑도 각각 만나봤지만 평행선은 분명히 존재했고 다만 종종 만나겠다. 의료 개혁과
의료 대란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마 여기 배석했던 3명 아마 이후에 또 추가로 브리핑이 나오면 속보로 이번 첫 영수회담에 대한 후일담 뒷얘기 바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